아드님과 소통했을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뭘까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어릴 때 이후로 아이들을 야단친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의 부모님 너무 유명하시죠. 부모님은 좀 어떤 영향을 주셨나요? 부모의 영향이라는 거는 뭐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인적인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예, 부모의 예. 영향은. 그래서 그런 약간 모호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예. 제 경우에는 구체적인 그런 수학은 아니더라도 어떤 학문적인 성향은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정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성향이요? 그러니까 뭔가 학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자로서 살겠다. 대표적인 인문학자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영향을 예.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예. 교수님은 좀 두 아드님에게 영향을 주세요? 그런 면에서. 그건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메시지를 책으로까지 남겨주셨잖아요. 특히 소통을 많이 한다는 인상을 좀 받았는데 네. 편지로서 네네. 메시지를 좀 나눠주셨잖아요. 네네. 편지로 소통해야 되겠다 이런 또 이거에 대한 계기는 좀 있으셨어요? 그때 그 편지의 계기들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유학- 그때 예. 책에 외국에 떨어져 계시니까. 떨어져 예.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의 서문에서도 좀 설명을 했었는데요. 네네. 일종의 자기 치유로 편지를 썼던 거거든요. 아이들이 보고 싶은데 싶으니까. 편지를 쓰니까 조금 나아지더라. 예.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근데 평소에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는 사실이죠. 지금 현재도. 그래서 소통이요? 예,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하고 웬만한 토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지금 어떤 때는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얘들이 이제 다 어른이 됐는데도 왜 나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가 걱정스러울 때도 있어요. 지금도 많이 하세요? 예, 그러고 예. 있는데. 지금도 혹시 편지를 쓰세요? 지금은 편지 쓰는 일은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도 보고 싶어서 편지를 썼는데 예. 그 이후로는 뭐 그렇게 긴 기간 떨어진 때가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네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이메일도 많이 하고, 근데 요새는 이메일도 점점 더 그 메시지 보내는 방향으로 바뀌더라고요. 아드님과 소통했을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뭘까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어릴 때 이후로 아이들을 야단친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예. 이건 제가 이제 솔직하게 저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예. 이제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들려서 솔직히- 좀 걱정인데. 예,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뭔가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솔직하게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방향 제시도 할 수 있고 다른 의견도 줄 수 있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일단은 누구든지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이유가 있거든요. 예.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웬만한 예. 사람은. 그런 이유가 궁극적으로 있을 거라는 거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하고, 다른 사람을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제 다르죠. 생각으로는. 예. 웬만한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는 근본적으로는 미스테리거든요. 다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은 나한테는 근본적으로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보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내가 모르는 부분. 네. 보면은 그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을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라도. 예. 근데 그걸 일단 인정하고 나서 조언을 하든 간에 방향 제시를 하든 간에 나가는 거하고, 내가 너를 파악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화하고 있는 거하고,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 대화하는 거하고, 이건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한테도 아이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큰 오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근본적인 미스터리를 인정하고, 네가 하는 결정과 동기에는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내가 당장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 어렸을 때부터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훈육이나 이런 뭐 가르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거는
별로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웃기는 표현을 좀 이론적인 표현을 쓰자면 이성이 생기기 전에는 당연히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뭐 말도 모르고 예, 예. 세상을 모르겠다는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당연히 막는 거지만은 그런데 어느 정도 의사소통 능력이 생기고 나서는 강요를 해야지 되는 상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큰 결정이든 작은 결정이든 큰 다, 결정이든 작은 다 응원해 결정이든. 주셨어요. 전공이라든지 대학을 선택한다든지. 응원이라는 것이 응원한다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건 표현을 다르게 할 텐데요. 네. 응원을 해야지 되는 건 사실 응원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응원보다는 인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인정을 먼저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약간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죠. 간단한 예를 하나 드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큰 아들이 예.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다니면서 그다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때는 어릴 때 너무 많은 공부를 했다는 느낌을 제가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소설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굉장히 많은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나니까 대학교에 가서 약간 지겨워졌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래서 4학년이 되고 나서 처음에 취직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응원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은행에 취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투자은행 뭐 이런데. 그래서 그래서 거의 재밌는 걸 것 같다라고 당연히 저는 응원을 했는데 자기가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사실 취직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퇴직을 해버리고 그만 대학원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당연히 좀 흐뭇하기도 했죠. 이제 제가 학자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에서. 근데 그 처음에 은행에 가기로 했을 때는 저는 솔직히 굉장히 재밌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하고 응원한 것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럼 그냥 어떤 결정을 해도 그냥 웬만한 거는 잘 사는데 저해를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건 간에 그 방향으로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부모가 너무 재단하거나 속단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또 부모가 마땅히 또 알려줘야 될 부분도 있을 수 그럼요. 있잖아요. 원리돼야 될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가령 A라는 결정하고 가령 우리 아이가 또 영화 감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의논을 해야죠. 그럴 때 필요한 현실적인 준비 과정은 무엇일까? 혹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사실 그건 제가 알려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생각해보라 하면은 찾아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정보 시대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웬만한 거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도 고려 사항일 수 있으니까 한번 스스로 알아봐라. 그러면 알아보거든요. 스스로 알아봐라. 그렇죠. 부모는 인정하는 역할을 그렇죠, 할 뿐.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를 해보고 탐구를 해보고 하는 결정은 다 좋은 결정이겠죠. 지금 부모님께서 저희는 부모님들이 네네. 많이 보는 채널이거든요. 네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인정해 줄까? 어떻게 응원해 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모님들을 위한 메시지, 그리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한 메시지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한테 이런 조언은 좀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식에 대해서 걱정할 때 부모들이 필요 없는 두려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위험한 것들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사실은 좋은 것도 얼마든지 많거든요. 세상을 현실적으로 내다보면은. 그런데 자식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그 두려움이 앞서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잘 내다보고 그다지 무서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를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무서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 네. 무서운 세상으로 인식하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그것도 이유가 없지는 않은데 무서워하는 본능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 본능이 틀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너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또 부담도 느낄 수도 있고. 부담도 느낄 수도 있고 특히 자식에 대해서는 맞아요. 잘못된 결정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내려놓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럴 수 있으면 저도 참 좋겠지만 예. 제 실력으로 그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영 교수님의 말씀이 수학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기자 TV